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12로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어느덧 5년을 맞았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에선 피해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진의 상흔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진의 아픔을 털고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진앙지 흥해읍의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서지고 주저앉고 포항 지진 피해의 상징과 같았던 흥해읍 대성아파트.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철거되고 그 자리엔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집, 키즈 카페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옆에는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서는데 이 시설을 한데 묶어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라 부릅니다. 대웅 파크맨션 2차 부지에는 실내 수영장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생깁니다. 내년 1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 실내 수영장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요. 주거 환경이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시설 이전과 앵커 시설이 확충됨으로 해서 도시가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체육시설로 운영하다 재난시 구호소로 변신하는 흥해 다목적 재난구호소도 완공돼 운영 중이고 흥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1, 2구역 공사는 마무리됐고 지금은 3구역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200여 면도 새로 마련됩니다. 저쪽편에 이제 테러사가 넓으니까 주차 해결도 좀 많이 됐어요. 그 모든 점에 많이 좋은 점이 많죠, 지금은요. 포항시는 흥해읍 일대를 특별 재생 지역으로 지정하고 2,900억 원을 들여 30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이 독자적인 어떤 생태계를 갖춘 그런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거, 사회 문화적인 거 전체를 좀 더 확실히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진 피해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와 달리 뒤늦게 수리 불가 판정이 난 흥해읍 한미장관 맨션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에 마음 편히 살고 싶은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1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뭐 몇 억이란 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떠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단독주택 피해 주민들의 고통도 여전합니다. 여기 있던 주택은 전파 판정을 받아 철거했지만 지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고작 9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빚을 내 새로 집을 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에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지진 후 보금자리 파손과 트라우마 등으로 이곳을 빠져나간 흥해 원도심의 인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어르신들만 보이고 수영장과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도 흥해읍에는 이용할 젊은 사람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흥해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초공만에 좀 그들만의 이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 뭐 수영장이나 뭐 북구보건소 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더 자극시켜서 이쪽으로 또 구도심 쪽으로 더 나오지 않겠나.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벌써 5년.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시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재생 활동가 단체인 F5는 오늘 포항 지진 5주년을 맞아 안전한 포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진 대피소였던 흥해체육관에서 태풍 피해자들의 대피소였던 대송 다목적 센터까지 6시간 동안 걸으며 포항 시민들을 만나 재난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만큼은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아 포항 지진이 난 11월 15일,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관통한 9월 6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등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날짜를 가슴에 새기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큰 노인 요양시설이 갑작스레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시설 측은 올 들어 노조가 설립되면서 시설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폐업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노조 측은 위장 폐업을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청하면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정애원. 지난 3월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49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과중한 노동 강도와 10년 넘게 지속돼 온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폭언과 그런 거를 엄청 했어요. 너희들이 인간이가 어르신 제대로도 못 보고 어떻게 이런 식 하냐면서 이것들이 저것들이 하면서. 그런데 노조 설립 이후 임금 체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야간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겁니다. 노조는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시설 측이 진정 취하와 노조 탈퇴를 위해 회유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체불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다 받아가지고 노동부에 제출한 사람이 26명. 노조 설립 8달 만인 지난달 정애원은 돌연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경영 악화와 더불어 노조 활동으로 정애원의 가치가 훼손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는 겁니다. 노조는 위장 폐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폐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정말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위장 폐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의원 측은 노조가 제기한 갑질 문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노조원들에게 직접 진정 취하와 노조 탈퇴를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가 그걸 개입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해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폐업 결정은 가벼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분명. 올해 초 130여 명에 이르던 입소 인원은 현재 70여 명으로 줄어든 상황. 노조가 정애원의 폐업 신청을 반려하라고 포항시에 촉구한 가운데 포항시는 90일 안에 현재 입소 인원에 대한 전원 조치가 마무리되면 폐업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료 직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중간 관리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조합원인 직원 3명에게 노조에 가입돼 있어 자녀 학자금을 못 받는다며 노조 탈퇴를 권유한 뒤 탈퇴 신청서를 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노조 조직에 지배 및 개입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에서 산불 감시원 채용을 위한 체력 시험 도중 지원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체력 시험장에 대기했어야 할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수성구청이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감시원을 뽑는 시험이 진행 중인 대구의 한 공원. 지원자들은 15kg짜리 등짐 펌프를 지고 걷습니다. 평지 1km를 20분 안에 걸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넘는 한 지원자가 체력 검증을 마친 뒤 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체력 검증 관계자가 119에 신고하는 사이 다른 지원자 2명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쓰러진 지원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평가장에서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실에 응급의료기기인 자동 제세동기가 있었지만 알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구청 측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세동기 평소에 제대로 사용조차 안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응시자분들한테만 맡기고 방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체력 검증 시험 현장에 응급 상황을 대비한 준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의 산불 감시원 운영 규정에는 체력 평가는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장비 등을 준비한 뒤 실시해야 하지만 수성구청은 의무가 아니라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떠나서 고려니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했다고. 규정을 만든 산림청에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지키는 게 맞습니다. 특히 최근 울산과 경북 지역에서 산불 감시원 체력 시험에서 지원자가 숨지는 일이 잇따라 안전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수성구청의 관리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포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 광장에서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때까지 서명운동과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도가 높고 씨도 없어 단숨에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샤인머스켓. 명품 포도라 불릴 만큼 높은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속사정을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대형마트. 푸른 빛깔의 샤인머스켓이 한 송이씩 포장돼 매대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두 송이에 4만 원씩 하던 가격이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뜻 지갑을 열었다가 예전만 못한 맛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당도가 좀 떨어지긴 하고요. 맛은 그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애들이 그때보다 좀 질기다 그러는데. 산지 가격도 하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품질이 가장 좋은 특등급 샤인머스켓인데요. 대형 유통업체 납품가가 지난해에는 2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4,000원으로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건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 생산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278헥타르에 불과했던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지난해에는 3,335헥타르, 올해는 5,241헥타르로 6년 새 19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우후죽순 불어나는 생산량에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됐다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달리면 이걸 그냥 달고 계세요. 알을 별로 안 빼고. 그러니까 알도 잘고 송이만 커가지고 하니까 맛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 물건까지도. 특히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출하 시기를 앞당긴 농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샤인머스켓 정상 출하 시기는 10월 초부터지만 추석 대목을 겨냥해 한 달 이상 빨리 수확한 탓에 품질 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품질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샤인머스켓 하단부 당도가 16브릭스 이하가 되면 저희 농협에서는 입고하지 않고 16브릭스 이상만 입고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국내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의 78%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19명 발생해 엿새 만에 다시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1,784명입니다. 경북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621명으로 한 주 전보다 300명 넘게 증가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7차 유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역력을 높이려면 다음 주까지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한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더디게 올랐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큰 요즘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관리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내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주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 3도, 울진이 6도, 포항과 영덕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5도, 영덕 16도, 포항과 경주 1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에서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수능일에는 하늘이 가끔 흐리겠지만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한파 같은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21분쯤 울릉군 저동항 행남등대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통발어선 A호가 좌초됐습니다. 어선에는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해경과 소방에 의해 2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구조 활동 후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6%로 나타나 사고 경위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울릉도 지역 고3 수험생 15명이 어제부터 포항에 미리 나와 막바지 수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수능 당일 학생들을 시험장까지 태워주기로 했으며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오늘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마린을 찾아 낯선 장소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안은 5조 9,22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067억 원, 15.8%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 교부금이 8천억 원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안전망 구축, 미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시지역 방과후 학교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초등 돌봄 교실 간식비, 학교 내 쉼 공간 구축 등에 388억 원을 편성했고 무상 급식비도 도화시군이 부담분을 줄이면서 지난해보다 570억 원 늘었습니다. 내년도 경북교육 예산은 경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됩니다.